네,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60년 만에 반환된 옛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토양오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상당한 양의 기름층이 발견되며 오염 정화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정화 작업 논란에 대해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유선 강원도 의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장님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상당한 양의 기름층이 발견되기도 하고 악취가 났는데 최근 8년 전 2012년 당시 진행된 오염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실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춘천시 근하동에 위치한 미군기지였죠. 캠프페이지가 이제 반환이 됐는데 지금 강원도 고고문화연구원에서 네. 캠프페이지 내에 있는 이제 선사 유적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깊이 3, 4m 가량의 발굴터 이제 50개 가운데서 이제 15곳의 아래에서 이제 그 2m와 3m 사이의 지표층, 거기에 이제 기름층이 형성돼 있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뭐 악취도 굉장히 심하고 이제 검붉은 빛의 기름 찌꺼기도 떠다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2011년에 이미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완료가 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정화 작업을 했길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렇게 그 폐기름이 나오고 악취가 나느냐 이렇게 당연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근데 이게 2005년 반환 직후부터 이 캠프페이지 내 토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우려가 사실 굉장히 뭐 언론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단 말이죠. 꾸준하게 제기가 되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원주 캠프롱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이 춘천 캠프페이지의 이 기름층 발견이 굉장히 지금 많은 우려와 지금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2005년 반환 당시부터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 캠프페이지는 이미 8년 전에 국방부로부터 오염 정화를 완료받았다고 검증받은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보면 소파 협상에 따라서 네. 그 토지 반환 절차를 우선 한 2년에서 4년 정도에 걸쳐서 받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기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환경 오염 조사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됐는가를 검증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환경 오염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네. 이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이게 정화가 다 됐다라고 해서 반환을 최종 승인하면 이제 문화재청이 또 들어가서 문화재에 관련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반환이 된 것으로 보고 춘천시 캠프페이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 받아서 이걸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할까를 고민하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5년에 그래서 3월 폐쇄된 뒤 부지를 반환받은 후에 국방부가 오염된 부지에 대해서 조사 작업을 했고요. 이때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TPH라고 해서 총석유류 탄화수소에 대한 오염 그리고 BTEX 해서 이거는 이제 휘발유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뭐 에틸벤젠, 크실렌 등 이런 4개 성분의 오염도가 심각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관련해서도 TCE에 그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 면적이 한 56,000 제곱미터 정도, 그다음에 오염 부피가 88,000 제곱미터 정도로 국방부에서 조사를 벌였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농어촌 공사의 용역을 의뢰해서 그 2년 4개월 만에 완료한 상황이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는 그래서 토양은 토양 경작법하고 저온열 탈착법을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양수 처리 공법으로 완료했다고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시에다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반환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작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재오염된 것이 심각함이 다시 발견된 것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춘천시에서는 이때 그 처음부터 이제 정화 과정에서 공개를 하라고 춘천 시민들이 요구를 했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춘천시에서는 다행히 이제 요때 이제 반환 당시 환경 조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향후 개발 과정에서 새로운 토양 오염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조사를 통해서 재오염 정화 작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염 정화를 마쳤다고 했는데 막상 땅을 열고 보니 아직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정황이 나와서 문제인데요. 또 여기서 또 짚어
짚고 가야 할 것이 그렇다면 캠프 페이지의 오염도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뭐 실제로 국방부와 농어촌 공사에서는 제대로 정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정화 작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발굴했던 그 장소에서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그 오염이 심각하고 어떤 부분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는지는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해내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 상태를 봤을 때 흙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관련한 학자들께서는 여기는 미생물도 살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개발을 한다면 거기를 공원으로 이용할 건데 나무를 심든 뭐를 심든 식물이 살아갈 수 없고 그것을 만약에 이제 그 상태로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했을 때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토양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춘천시가 캠프 페이지 부지에 대한 오염 정화 작업이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틀어놨다가 이거 많이 아니면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이거 검증도 안 돼가지고 검증을 하고 뭐 문제가 됐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뭐 네,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된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서장님, 그렇다면 아무래도 국방부에서는 춘천시의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현재 캠프 페이지 부지가 춘천 시민의 공간으로 개발 중이라는 건데요. 시민 복합 공간으로 그렇죠.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뭐 당연히 차질이 생기죠.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캠프 페이지 내에서 이제 시민 복합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네. 아니 미생물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그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현행법상 지금 현재 어쨌든 환경 정화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다시 정화해야 한다는 우리 법적 규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이 작업이 재개되게 이것이 복원되고 작업이 재개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물쩍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후과가 엄청나게 치르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 미군이 이제 치외법권 지역처럼 여기를 사용을 한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치외법권 지역이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반환됐고 이건 우리의 엄연한 우리 영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가꿀 또 의무와 우리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측의 무성의가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미군이 굉장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무신경했고 또 네. 무관심했고 그다음에 주변의 비판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저는 상당히 마땅하다 보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현실적인 또 이제 대안이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어쨌든 급하니까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해가지고 미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지금 협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한 다음에 주한미군 측이 이걸 상계해서 우리가 그 돈을 내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정부가 잘 고려해서 국방부가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혹은 부인하거나 지자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저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네. 정부 기구답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그 행복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저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은 온당치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원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시급히 지자체와 협의해서 보건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다음에 환경법상 정화 기준에 미달하면 다시 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원칙과 절차를 지킨 원상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춘천 캠프 페이지의 오염 정화 부실 의혹에 또 하나의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원주 캠프롱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원주 캠프롱 부지에 대해서 오염 조사가 시행이 됐죠. 네. 지난 7일 국방부는 원주 캠프롱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들어갔는데요. 사실 원주 캠프롱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반환 절차가 늦어지기로 유명한 네. 곳입니다. 지난해 말에 드디어 이제 결국 그 반환이 되었는데 그쵸. 그러기까지 거의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이제 2009년에 기지가 이제 폐쇄된 이후에 그 계속적으로
그 문을 닫아 걸어놓은 상태로 한국 사람들은, 원주 시민들은 아니면 원주시에서조차도 단 한 번도 들어가서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 조사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캠프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001년부터 그 인근, 부대 인근의 절골마을에서 기름 유출 사건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제 기름 유출이 너무 심각해서 이제 미군 기지에, 이건 미군 기지에서 사용하는 기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1차 조사를 원주시에서 그래서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작업하는 데만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군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기름이 유출된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 정도로만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조사 작업과 2차 조사 작업, 그리고 그러니까 원 상태로의 복원, 여기는 미군 기지 안의 문제도 아니고 기지 밖의 논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1억 4천여만 원에 걸쳐서 이제 복원을 원주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원 비용과 조사 비용을 미군에서는 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4천여만 원 1차 조사비만 우리가 받은 상태고, 2차 조사 용역비와 그다음에 이제 복원 비용은 1억 4천여만 원에 걸쳐서 지금 돌려받지 못해서 원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그 배상의 책임을 국가에게 물어서 국가에게 또 소송을 했고요. 이게 2008년, 2001월에 일어난 사건이 2008년에까지도 이제 미군에서는 돈을 못 주겠다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복원 비용은 당연히 오염의 주체인 미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시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했고요. 이게 승소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항소 중인 겁니다. 국가에서도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는 반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환 이후에 들어가야 하는 천문학적인 이 오염 정화 비용이 늘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 부분은 그 굉장히 원주 캠프롱에도 뜨거운 감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환경단체가 함께 들어가서 시민들이 복원 과정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 참관단들이 우선 흙을 뜨거나 이런 과정을 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진을 찍고 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고, 다행히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춘천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국방부 환경 전문가가 시료 채취 과정에서부터 정화 작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구두의 약속이 아니라 문서화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이 부분의 정화 작업에 그 관리 감독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춘천 사건이 터지고 나서 비교적 원주는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이전에 환경부가 실시한 정밀 조사에서 캠프롱은 이미 일부 오염된 상태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군 철수 이후 10년간 방치되어 있던 캠프롱 부지가 오염이 더 확산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조사 결과 지금 캠프롱 부지가 사실은 지금 이게 축구장 한 50여 개를 붙인 정도의 이제 규모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10% 정도가 이미 오염됐다고 1차 조사에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진의 이제 66개 관정 가운데 16곳에서도 이제 그 오염 물질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캠프롱 부지의 비오염 지역을 이제 먼저 우선 개발하겠다는 지금 원주시에게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그 미군 부지 밖에도 지금 오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정의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춘천 캠프페이지 반면교사를 좀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캠프롱을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막 빨리빨리 스피드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한 그 원칙대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주한 미군 기지를 놓고 보면은 이게 원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용산 기지에 이제 그 환경 오염을 조사했는데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환경기준치의 162배를 초과해서 검출된 사실이 2017년 4월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미군이 공개하지 않던 거를 시민단체들이 끝까지 요구해서 이제 받아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좀 조사를 좀 더 정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진행돼야지 이런 나중에 캠프페이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기된 가능성들을 꼼꼼히 살펴서 캠프롱 문제는 좀 진행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진행된 시민 참여 등의 시료 채취 이외에도
토양 정화 과정 정력 역시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그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라 미온적인 입장이라서 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또 깜깜이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반환된 기지들이 다 그런 상황을 이어왔고 바로 그것이 이제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원주에는 이 미군 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2001년 1차 기름 유출 사고 때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연대해서 그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에는 우리 땅 미군 기지 되찾기 원주 시민 모임이라는 모임이 만들어져서 이때 이제 단체 행동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 아무리 기름 유출을 우리가 안 했다고 해도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농성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2008년에 같은 장소에서 또 2차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집니다. 원주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기름 유출 사고 때도 가톨릭 농민회와 원주교구 연합회와 19개의 시민단체가 또 모두가 함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기지 2차, 캠프롱 2차 그 기름 유출 대책위원회라는 게 꾸려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활동들을 해왔고요. 이 모임이 또 40여 개 단체로 확대돼서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 시민의 모임으로 또 그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원주 그 캠프롱 부지 반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본 주체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10년 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함께 해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이제 검증이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법률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원주시에서는 공개제도 의무화 규정을 좀 만들고 원주시 캠프론과 관련해서 그리고 검증 시에 관리 감독을 원주시와 시민단체와 함께 한다, 전문가가 참여한다라는 협약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춘천과 원주 모두 이렇게 이번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기름 유출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또 주변까지도 오염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재분석에 들어간 춘천 캠프 페이지와 또 이제 막 토양 오염 조사를 시작한 원주 캠프롱 등 도내 반환 미군 기지 오염 정화 작업의 앞으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세 가지 원칙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원상 회복에 주력해야 된다. 네. 그래서 첫째는 원칙이고 두 번째가 오염 정화 실태를 전면 공개해야 된다. 네. 공개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오염 정화 주체에게 보건하는 그런 사업을 국방부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네. 과거 국방부가 했던 이유가 이제 전문성과 이제 비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투명성 확보 차원이라면 전 당연히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 세 가지 원칙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방부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일회성 어떤 보건 사업으로 이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신중하게 아까 제기한 세 가지 원칙을 좀 고수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간 방치되었다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는데요. 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활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앞에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환경 오염의 문제는 반드시 이제 정상으로 복원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제 이 공여지를 반환받는 것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개발을 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자체가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미군 반환기지 오염 종합 부실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정유선 강원도 의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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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